세계 넘버원 와인을 모르는 사람도 들어는 본 로마네 꽁띠. 로마네 꽁띠를 뛰어넘는 가격으로 한 병에 37,700달러에 거래된 도멘 리로이 그랑키리. 이 와인은 도대체 어떤 포도로 만들었길래 이렇게 비싼 걸까요? 고급스러움의 종결 품종 피노누아입니다. 이런 고급 품종으로 만든 와인은 모두 비싼 걸까요?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와인이 대중화된 시장을 보면 비싼 돈을 주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 가성비 피노누아들이 굉장히 많아요. 모든 분야든 여러 개를 시도해 보다가 결국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와인 애호가들이 결국에는 종착지로 찾게 된다는 품종 피노누아. 이 피노누아에 대한 상세한 정보, 가성비 와인 추천, 그리고 어울리는 음식 페어링 추천까지 오늘 모든 걸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와인 초급자 분의 시선에서 보다 빠르고 유익한 정보를 얻게 되실 거예요. 먼저 피노누아라는 포도 품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화에서 누아르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어두운 컨텐츠를 가진 영화를 보통 표현할 때 이 누아르라는 말을 쓰는데 프랑스 말로 검정색이라는 말입니다. 즉 적포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 품종을 그러면 왜 고급스럽다고 하냐? 일단 매우 기르기가 힘든 품종입니다. 포도 껍질이 워낙에 얇고 병충이나 환경에 너무 약해요. 그래서 빨리 시들어 버립니다. 그거의 정반대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까베르네 소비뇽 품종이에요. 껍질이 두꺼워서 여러 환경에서 키우기도 좋고 햇빛이 강한 지역에서도 포도가 잘 버텨요. 하지만 피노누아는 껍질이 너무 얇다 보니까 이 햇빛을 많이 받으면 너무 빨리 익어버리고 껍질이 타버려서 재배조차도 하기가 힘듭니다. 빨리 익어버리면 그 포도가 가진 다양한 풍미를 가지면서 자랄 수가 없어요. 포도가 익으면서 산도도 유지가 돼야지만이 밸런스가 좋은 와인이 되는데 익는 궤도점을 지나가 버리면 산도가 급격하게 꺾여 버립니다. 즉 묵직하기만 하고 산도는 없는 그런 밸런스 없는 와인이 돼 버리는 거죠. 와인을 먹기에는 산도가 없으면 와인으로서 가치는 확 떨어져요. 한 가지 첨언을 드리자면 고가의 와인들은 10년, 20년 장기 숙성을 하잖아요. 그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산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피노누아가 자라기 좋은 지역은 바로 서늘한 지역이에요. 최대한 서늘해야 그 기간에 다양한 맛과 향을 디벨롭할 수가 있습니다. 헌데 또 너무 서늘한 곳에서 재배를 한다. 저번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수확을 할 때 포도가 비를 많이 맞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포도 안에 비가 다 들어가서 포도가 병충해 들고 썩어버려요. 그럼 도대체 이 피노누아는 어디서 길러야 되는가? 주 생산 지역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와인들을 많이 생산하는 프랑스의 부르고뉴 지역이에요. 프랑스에서 가장 와인이 유명한 지역 두 군데를 꼽으라면 부르고뉴 그리고 보르도가 있는데 보르도는 잡다하게 와인을 다 섞어요. 주로 까베르네 소비뇽, 메를로, 까르미네르 등 블렌딩을 위주로 해서 와인을 만듭니다. 그렇다고 이 와인들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보르도 1등급 5대 샤또를 만드는 그 지역이 보르도입니다. 부르고뉴 지역은 조금 틀립니다. 이 지역 레드 와인들은 무조건 100% 피노누아 품종으로 만들어야 돼요. 와이너리 밭이 있는 지역을 꽃뜨드니, 꽃뜨드 본 이렇게 부르는데 레드 와인들은 그냥 100% 피노누아 품종으로 만들어지도록 식품법으로 이미 지정이 돼 있어요. 절대 다른 품종을 섞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부르고뉴 와인들을 보면 대부분이 고가예요. 10,000원, 20,000대 와인은 없습니다. 다른 품종은 절대 사용하지 않죠. 그럼 피노누아 와인은 프랑스에만 있는 거냐? 부르고뉴 와인만 먹어야 되는 거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태리 쪽은 피노누아가 사실 거의 없어요. 피노누아와 건줄 만한 네비올로라는 품종이 따로 있기 때문에 굳이 피노누아를 재배를 하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뉴질랜드, 미국, 오레곤, 호주, 칠레 와인 나라들은 거의 다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비싼 돈 많이 안 써도 마셔볼 수 있는 가성비 피노누아 3가지를 한번 추천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루이자도 피노누아 레지오날 등급의 와인인데요. 부르고뉴 와인 큰 집이라고도 불립니다. 2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와이너리고요. 보통 부르고뉴 상품
상품들은 한정 수량으로 생산량을 줄이고 퀄리티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수출량으로 봤을 때는 공급량이 매우 작아요. 그렇다 보니까 가격이 매우 높고 와이너리도 보통 현대와 뭐 럭셔리 이런 이미지를 생각하는데 우리로 치면 농부들이에요. 돈 많은 농부들이죠. 하지만 이 루이자도 와이너리는 조금 다릅니다. 부르고뉴 중에서 가장 현대화되어 있고 최신화된 그런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고 퀄리티를 계속 유지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르고뉴 피노누아라도 좋은 가격으로 유지가 계속 가능한 거죠. 기계를 많이 써서 퀄리티가 훨씬 떨어지는 건 아니냐라고 하는데 어떤 부르고뉴와 마찬가지로 인위적인 작업, 제초제를 절대 사용하지 않는 그런 부르고뉴 와인이에요. 부르고뉴는 밭 자체 등급들이 있습니다. 레지오날 등급부터 그랑크리 등급까지 있는데 물론 그랑크리 등급까지 올라가면 와인도 비싸지지만 루이자도 와인의 레지오날 등급의 피노누아도 굉장히 가성비도 좋고 마셔볼만 하다는 거죠. 다음은 운드라가 때루아 헌터 피노누아입니다. 이 와인은 칠레 와인이에요. 칠레라고 하면 보통 까베르네 소비뇽이나 까르미네르 품종이 유명한데 이 피노누아 같은 경우 서늘한 지역에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칠레 해변가 지역 산 안토니오 밸리에 속해 있는 레이다 밸리에서 만들어지는 와인입니다. 해변가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서늘한 바람이 항상 불어옵니다. 여름에도 27도 기온을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껍질이 얇은 피노누아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지역 요건이 되는 거죠. 이 와인은 피노누아 특유의 붉은 과실 풍미, 강하지 않는 레드베리, 딸기 풍미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산도가 쨍하게 살아있어서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와인으로 유명합니다. 가격대는 한 3만원에서 4만원대 와인샵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다음은 코노수루 20배럴 피노누아입니다. 남미의 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코노수루 와이너리의 대표 상품이 바로 이 20배럴 피노누아예요. 코노수루 와이너리는 남미에서 피노누아 생산량이 가장 많습니다. 20배럴 피노누아 상품은 20배럴 분량만 한정적으로 생산해서 퀄리티에 좀 더 집중을 한 상품이죠. 이 상품이 너무 세계적으로 히트를 하다 보니까 다른 까베르네 소비뇽, 샤르도네 이런 상품들도 20배럴 시리즈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피노누아 품종은 서늘한 지역에서 재배가 돼야 되는데 이 20배럴 피노누아는 칠레에서 화이트 와인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서늘한 지역 아콘가구아 밸리 바로 밑에 해안가 지역인 카사블랑카 밸리에서 만들어집니다. 물론 가격대는 7만원대로 조금 비싸긴 하지만 이 정도 가격대에 이 퀄리티라면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보통 프랑스 부르고뉴 와인들은 10만원대가 기본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7만원대로 부르고뉴 피노누아의 퀄리티를 느껴보실 수 있는 좋은 와인입니다. 다음은 피노누아와 어울리는 음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음식이랑 같이 먹을 때 주의해야 되는 점은 절대 음식의 간이 세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극적인 음식 페어링은 무조건 피하세요. 피노누아 와인 자체가 굉장히 섬세한 와인인데 간이 센 음식이 들어와 버린다? 그럼 바로 와인의 풍미를 삼켜버려요. 추천드리는 음식은 바로 세 가지가 있는데 쌈장에 곁들인 수육, 김밥, 그리고 올리브를 뿌린 브라타 치즈 요 3개 정도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보통 피노누아 와인에는 스파이시한 향이 조금 묻어나기도 합니다. 이 스파이시한 후추 향이 쌈장이랑 곁들여서 먹으면 굉장히 좀 잘 어울릴 수가 있거든요. 기본 수육에 쌈장을 살짝 곁들여서 먹은 다음에 피노누아 와인을 같이 먹으면 굉장히 페어링이 좋으실 거예요. 우리가 가장 즐겨 먹는 이 김밥, 와인이 김이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어딜 가든 그냥 편하게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데일리한 피노누아 와인 한 잔과 김밥이랑 같이 와인을 곁들이면 굉장히 맛있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굉장히 자주 먹는 페어링이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통 치즈를 와인이랑 많이 드시는데 너무 향이 강하고 딱
딱딱한 그런 치즈를 와인이랑 페어링하면 치즈가 와인의 풍미를 다 감싸버려요. 피노누아랑 치즈를 먹을 때는 항상 좀 간이 약한 치즈를 드세요. 뭐 염소 치즈라든지 아니면 브라타 치즈라든지 여기에다가 올리브유를 살짝 둘러서 에피타이저로 먹으면 저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와인은 그냥 식품이에요. 사실 뭐 비싼 와인이면 좋고 맛있기는 하지만 피노누아라고 한다고 해서 비싸서 맛있어야 된다라는 건 또 아니거든요. 좋은 음식,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본 음식들과 가성비 있는 그런 피노누아 한 잔, 두 잔 정도로 데일리하게 즐겨주시면 굉장히 좋은 페어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영상에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